미루고 또 미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다른 일이 급해지고 책상 앞에 앉으면 어느새 SNS를 확인하게 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면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멈춰서게 되는 그 패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게으름이라 부르고 의지박약이라 자책하며 스스로를 질책하는 데 아까운 에너지를 소진하지만 세계적인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 모든 현상에 단 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항은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 영혼이 갈망하는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역설적이게도 저항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길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프레스필드 역시 30년 동안 이 저항과 싸우며 단 한 줄의 글도 제대로 쓰지 못했으나 저항의 실체를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만 저항의 정체를 알아채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항의 정체를 파헤쳐보면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의 자동 반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했으며 새로운 시도는 곧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던 셈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익숙한 동굴에 머무른 자들이 살아남았고 낯선 숲으로 모험을 떠난 이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발견한 놀라운 통찰은 저항이 모든 일에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영혼의 성장과 연결된 일에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스크롤하며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보낼 때 저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할 때나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려 할 때 혹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저항은 1000가지 얼굴로 변신하여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저항이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어떤 날은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속삭이며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또 다른 날엔 미루기라는 형태로 등장해 내일이면 더 좋은 컨디션이 될 거라며 오늘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중독이라는 얼굴로 나타나 즉각적인 쾌락을 통해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하며 가장 파괴적인 형태인 자기 파괴로 나타나 성공이 코앞에 다가온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가 명명한 상한선 문제는 저항이 가진 가장 잔인한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행복과 성공, 그리고 사랑의 한계선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선을 넘어서려는 찰나 무의식은 즉각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완벽한 관계를 만났음에도 이유 없이 싸움을 걸고 큰 기회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올라가면 위험해,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수준에서 맴돌게 되며 왜 항상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지 알지 못한 채 자책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관점에서 보면 저항은 부족함의 주파수를 송출하는 강력한 송신기와 같습니다. 저항을 느낀다는 것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가질 자격이 없으며 여전히 부족하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며 양자장은 이 주파수에 공명하는 현실을 계속해서 되돌려줍니다. 저항하는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과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우게 되고 그 벽은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신경계의 관점에서도 저항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생존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이 상태에서는 창조와 확장이 불가능하며 오직 방어와 회피만이 가능해집니다. 심장 변이도가 떨어지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직관과 창의성이 차단되는 폐쇄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프레스필드가 발견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은 저항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항은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으며, 저항이 거센 곳일수록 그 이면에는 거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두렵다면, 글쓰기가 당신 영혼의 길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무섭다면, 사업가가 당신의 진짜 정체성임을 뜻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렵다면 친밀감이 당신의 가장 큰 성장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저항을 피하려 할수록 삶은 좁아지지만 저항을 마주할수록 삶은 무한히 확장되는 법이니, 결국 우리는 저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항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저항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저항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프레스필드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지금 내 안에 저항이 있구나 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나의 실체로 인식했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저항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미루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지금 저항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저항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기며,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선택의 자유가 탄생합니다. 저항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 갇히게 되지만, 저항을 분리해서 보면 저항이 나를 막으려 하는구나 라는 관찰자의 시선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며, 칼 융이 말했듯 의식의 빛으로 비춰진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며, 프레스필드는 이것을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영감이 올 때만 일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지만, 프로는 저항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매일 정해진 시간의 자리에 앉아 묵묵히 일을 시작합니다. 영감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며, 뮤즈는 땀 흘리는 이의 어깨 위에만 내려앉는 법입니다. 저항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평생 시작할 수 없으나, 저항이 있어도 단 5분만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저항은 힘을 잃어갑니다. 신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행동은 교감신경의 각성을 부교감신경의 안정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위험하지 않구나 라는 안도의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저항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단계는 마이클 싱어가 말한 내려놓기이며, 이것은 저항과 싸우지 않고 저항을 흐르게 두는 기술입니다. 저항에 저항하면 저항은 더 강해지고, 저항을 밀어내려 하면 저항은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며, 역설적이게도 저항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항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두렵지 않아야 해 라고 억누르는 대신,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 두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스스로 빠져나가며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해지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관찰자 의식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저항을 바라보면, 저항은 그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저항이 아니라 저항을 지켜보는 의식 그 자체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관점에서 저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핍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전환하는 것이며,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이 아니라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항은 미래의 완벽한 자신을 기다리지만 내려놓음은 지금 이 순간의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항을 느낄 때마다 깊은 심호흡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확언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장 변이도를 높이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당신을 창조의 상태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항과 싸우는 데 쓰던 에너지를 행동으로 돌리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동시성이 펼쳐지며 필요한 사람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항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항은 우리를 방해하려는 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며 두려움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성장의 초대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레스필드가 30년 동안 글을 쓰지 못한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항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고 저항이 그토록 강했던 이유는 글쓰기가 그의 영혼이 가장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항을 피해 안전지대에 머물면 편안하겠지만 생명력은 점점 사그라들 것이며 저항을 마주하고 그 너머로 걸어가면 비록 두렵겠지만 진짜 삶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며 저항 때문에 포기한 꿈들이 임종의 침대에서 우리를 찾아와 왜 나를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저항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부족하다는 믿음으로부터의 자유가 펼쳐지며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저항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라고 말이지요. 저항은 문 앞에서 바라볼 때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헛개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를 막았던 것은 저항 자체가 아니라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항을 마주하고 그럼에도 행동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저항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저항이 속삭여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항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미루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완벽하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혹은 중요한 일 앞에서 갑자기 다른 일이 급해질 때, 아, 저항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소 지으십시오. 저항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하려는 일이 당신 영혼의 길과 정확히 정렬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저항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주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항과 싸우지 말고 피하지도 말며 저항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이 당신을 진짜 자신에게로 데려갈 것이며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저항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더 깊고 단단한 통찰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